핵심 기능 68 left, find, substitute, text join 함수로 문자 수정하기입니다. 이 함수 다 써보지는 않을 거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실습 파일 함수 find 언더바 이메일 주소록을 여는 동안에 이 파일의 구성을 잠깐, 엑셀의 구성을 잠깐 내용을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메일 아이디가 있죠. 자, 임직원 이메일 주소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임직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록이니까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고요. 아이디와 뭐 수정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디는 아마 여기서 골뱅이 돼 있는 표시의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아이디로 여기다 찍어줘라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죠? 자,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부분에 위치한 그 내용이 이제 아이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출해 올 건데 우리 알다시피 텍스트에서 잘라오는 게 레프트, 미들 뭐 안 봤지만 라이트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서 몇 자리 잘라오는 거. 자, 그러면 이 아이디에서 수식으로 텍스트를 잘라올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잘라오려고 합니다. 레프트 눌렀어요. 자, 텍스트 뭐 이거에서 왼쪽에서 이 골뱅이 앞에까지 잘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몇 자리 잘라올 거냐 이건데 이게 여기까지 잘라와야 돼 라는 거를 하려면 이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골뱅이가 전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거 한 자리 전까지 잘라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fx 얘를 눌러서 왜 얘가 디저블드 돼 있으니까 얘를 눌러서 find라는 거를 써야 되죠. find는 찾기에 있을까요? 찾기에 없네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에서 찾는 거니까 여기 있겠대. 이런 추측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두 번에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ind는 뭐 하는 애냐?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 내에서 찾아서 해당 문자의 시작 위치를, 골뱅이의 시작 위치를 찾아라.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돼 있네요. find 눌러서 find 텍스트 뭐를 찾을 거냐? 골뱅이라는 걸 찾을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골뱅이를 찾아서 그때 스타트 넘버는 뭔가 봤더니 찾기 시작할 문자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문자 1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면 지가 1로 얘 옵션이네요. 지정 안 하면 1이고 그냥 굳이 지정하겠다 1 지정해도 되는 숫자네요. 확인 눌렀더니 레프트에서 골뱅이 있는 자릿수만큼 잘라왔으니까 값이 어떻게 나왔죠? 골뱅이까지 나왔죠. 골뱅이 전까지로 하려면 어떻게 됐죠? 여기서 find 한 거에서 1을 빼야 되겠죠. 빼기 1 이래야 골뱅이 전까지 잘라오겠죠. 그래서 다시 손으로 입력 안 하고 저는 대부분 다 손으로 입력하는데 마법사 써서 이렇게 위자드 써서 하신다 그러면 텍스트에서 레프트에서 잘라오는데 요 함수 버튼 눌러서 어디서부터 잘라오냐 하면 찾는 거죠.
찾으려는 게 골뱅이라는 거를 요 안에서 찾아서 이래서부터 찾는데, 그때 다시 이제 이게 여기서 확인 누르면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 이전 단계로 가려면 여기 클릭하면 이전 단계로 가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위치를 반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텍스트에서 레프트에서 잘라오는데, 레프트에서 잘라올 텍스트는 이거에서 자르는데 몇 개를 자를 것이냐, 이 부분에서 find 해서 골뱅이를 찾을 건데, 여기서 골뱅이를 찾아서 나한테 반납을 해주는데, 그때 이거 이대로 그대로 하면 골뱅이까지 나오니까 빼기 1 해서 골뱅이 앞에까지 리턴해줘라. 이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1이 지워지면 어떻게 해요? 골뱅이까지 가져오죠. 골뱅이 안 갖고 오려면 자릿수를 하나 빼줘야 됩니다. 확인. 다음은 핵심 기능 69. 데이트 if. 날짜에도 어떤 조건을 줘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나 보네요. 그리고 EOmonth 함수로 근무 기간과 퇴직금 지급일 구하기. 이런 건 보통 기업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쓰지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80년대 초중반에는 엑셀 같은 걸로 계산해서 많이 썼습니다. 자, 실습 파일 함수 데이트 if 퇴직금이라는 걸 여는 동안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계세요. 자, 2019년도에 이제 퇴직금 정산해 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퇴사했나 보죠? 2019년도 몇 월 달에 다 이제 퇴사를 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줬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이 1일 평균 임금 여기 있죠? 85,000원 곱하기 30 곱하기 입사일 퇴사일 간의 요 날짜 수 나누기 365 이렇게 한 게 퇴직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무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몇 년 몇 개월 며칠을 근무했는지 여기다 이제 찍어주고 싶은 거죠.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게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diff라고 하는데, 짧게 데이트 diff는 손으로 입력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으로 입력하기 전에 인터넷에 혹시나 뭐 궁금하다든가 잘 모르겠는 게 나오면 인터넷에서 치세요. 그러면 엄청 설명 잘 해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뭐 네이버 엑셀 데이트 diff 이렇게 해서 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열어봤는데 이거 이틀 전에 올려놓은 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에서 날짜 계산 또는 뭐
할 때 dateIf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 교재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유형 값들 y는 뭐죠?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개월수로 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두 날짜 사이에 연수는 빼고 나머지 개월수만 7년 8개월 14일 근무했다 라고 하면 얘를 써야 되겠죠. 전부 568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얘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몇 년, 몇 개월,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찍어줄 거라 Y, YM, MD 이렇게 세 가지로 찍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뭐 예제들도 다 나와 있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무기간 어떻게 찍어주나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해서 함수를 얘가 함수다 할 때는 여기다 equals 이렇게 넣어주면 얘 함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ate, diff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디서 d4 얘하고의 기간을 구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y가 뭐였죠? 연도 찍어줘라 이런 얘기죠. 연도 찍어주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한국말로 몇 년 이렇게 써주고 싶으면 %, 표시를 붙이고 연 이렇게 치면은 뭐 볼까요? 7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7년만 한 게 아니라 7년 몇 개월 며칠 이렇게 근무했을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또 %, 붙여주고 date, diff 가로 열고 얘하고 얘 사이에 뭐 YM을 찍어주는 거죠. 연도 7년은 빼고 7년하고 몇 개월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다가 %또 붙여주고 개월이라고 찍어줘라 이런 얘기죠. 개월 그 다음에 %date diff 자 요거하고 콤마 요거 퇴사일 요번에는 MD라고 찍어줘야 되는 거죠. MD 그리고 %1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엔터 했더니 7년 3개월 13일 근무했네요. 네. 이거를 아까 그냥 몇 개월 근무했는지만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equals date 이걸 바꿔볼게요. 그러면 date diff date diff 요거하고 클릭하기가 애매하네. D 뭐죠? D4에서 24죠. D4, 24 이거를 뭘로? M으로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 이런 이 사람이 몇 개월 근무했는지 나오겠죠. 87개월 근무했네요. 다음은 이제 핵심 기능 70번 HLOOKUP, VLOOKUP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실수 파일 함수 VHLOOKUP 판매일보 파일이 열리는 동안 여기 이제 보시면 내용을
여기 코드가 들어있네요. 여기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명과 단가는 여기 별도로 있죠. 여기 별도로 있죠. 자, 그러면 FQ455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FQ455는 기억자 책상이고 18만원이죠. 네. 이 값을 여기서 찾으면 여기다 기억자 책상 18만원 이렇게 써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 합계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찾는 거를 버티칼로 찾는다고 해서 VLOOKUP,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호라이젠탈로 찾는다고 해서 HLOOKUP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VLOOKUP이라는 걸로 찾아야 되겠네요. VLOOKUP은 어딨나? VLOOKUP은 어딨나?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VLOOKUP 함수를 왜 이용하는지, 이렇게 세로로 찾을 때 VLOOKUP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가로로 찾을 때 호라이젠탈 HLOOKUP을 사용하고요. 자,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명과 단가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C3 셀을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한다 이런 얘기죠. 수식에 이건 뭐 찾기니까 여기서 찾겠네요. 찾으니까 VLOOKUP이라고 여기 있죠. VLOOKUP 찾을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찾을 거예요. 자, 먼저 입력해 줘야 되는 예값이 뭐냐면 lookup value가 뭐냐면 표의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얘를 찾으려는 거죠. 얘를. 어디서? 여기서 찾으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찾으려는 건데 찾아서 내가 이 값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인데 여기서 찾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찾으면 이 값을 쓸 거죠. 지금 여기다가.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상품명은 뭐예요? 여기가 첫 번째면 여기가 두 번째죠. 이 코드 인덱스 넘버는 테이블 내의 열 번호로 값을 추정할 열을 지정. 여기다 상품명 찍어줄 거니까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걸 여기다 찍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정한 요 범위, 좀 전에 요 범위에서 똑같은 값을 찾겠다 그러면 false라는 걸 입력하고 false가 0이고 true는 1이에요. 그래서 1 하면은 true라고 써지는 거고 0 하면 이렇게 false라고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다 이렇게 false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지만 피곤할 때는 0 이렇게 써주셔도 얘가 false로 알아먹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기억자 책상 얘 여기서 딱 찾아서 기억자 책상 딱 갖고 왔죠. 그럼 얘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왜냐 FQ45란에 여기 있는데 왜 기억자 책상이라고 못 갖고 오죠? 얘는 어떤 범위를 했는지 한번 클릭을 했더니 I24에서 K28까지 I24에서 K28이면 I24에서 K28 여기죠 이렇게
엉뚱한 데서 찾고 있네요. 찾는 건 항상 요걸로 픽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죠? 다시 올라와서 찾는 위치는 항상 픽스하고 싶다. 항상 요 위치에서 찾아라. 요 위치에서 찾아서 상품명 단가 띄워줘라. 이 앞에다 달러 표시 누르면 꼼짝 말하죠.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러면 요 B3 이 값은 변해도 되나요? 네. 잘 모르겠으면 엔터 쳐보죠. 일단. 엔터를 쳤더니 기억자 책상. 자, 더블 클릭했더니 AB101은 L자형 책상, FQ455는 기억자형 책상. 근데 단가가 뭐가 이상해요. 그죠? 단가를 가져와야 되죠. 단가를. 자, 이제는 잘 갖고 온 것 같고 단가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 수식을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 수식을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러나 단지 값을 두 번째 있는 값이 아니라 세 번째 있는 단가를 가져와라 이렇게 수정하고 엔터 치면 가져오겠네요.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할인율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hlookup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할인율을 여기다 이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 71번 if error라는 함수로 오류 처리하기. 자, if error 판매일보라는 파일을 여는 동안 얘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 방금 본 내용하고 똑같은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if error 판매일보. if error라는 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보면은 요 값 AB100이라는 걸 여기서 찾으려고 보니까 AB100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 쳤다 이거 바꿔라 코드 AB101 아니냐 이렇게 여기다 힌트를 띄워주고 싶은 거죠. 얘네들 보면 얘도 보면 BD111이라고 있는데 BD103을 BD111로 잘못 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렇게 뜨면 뭐 에러 난 거 같고 불안하니까 네? 에러 난 거 같고 불안하니까 얘를 여기다가 if error ERROR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값이 제대로 됐으면 이 값을 띄워주는데 이게 제대로 된 값이 아니면 에러로다가 뭘 띄워주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not available 뭐 이런 말이 뜨면 여기다가 코드 확인 정정 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여기서 내리면 이게 뜨는 거죠. 네. 아, 코드 확인 정정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AB100 이거 10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도록 얘도 지금 코드 확인 정정하라고 돼 있네. BD111인데 이건 BD103인데 잘못 쳤구나.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if error라는 것은 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뭐 0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뭐 잘못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한테 이런 팁을 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핵심 기능 72 인덱스 매치 함수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기 입니다. 자, 함수 인덱스 언더바
업체 선정을 파일을 여는 동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1인치짜리 노트북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뭐 마켓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11인치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할 때 똑같은 제품이다 그랬을 때 가장 싼데 어디죠? 최저가가 76만 3천 원이네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띄워줬죠. 미니멈이라는 거 썼네요. 미니멈 함수 앞에서 배운 미니멈 함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찾아서 여기다 찍어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업체가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인덱스가 되죠. 그 열 위치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별 최저가열의 위치 번호를 찾기. 최저 가격을 기록한 업체가 몇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서 번호로 표시를 해라. 어디다가? 여기다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에 뭘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치라는 말이 이제 영어 해석해 보면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눌렀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여기까지는 했고, 자, 여기로 딱 넘어와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76만 3천 원 최저가는 벌써 여기다가 이렇게 미니멈 값을 레인지로 찾아놨어요. 이 값을 어디서? 여기서 찾으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찾으려는 건데 그게 1, 0, 마이너스 1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뭐 구글링을 하시던가 네이버에서 뭐 엑셀에 매치 함수 하면은 매치 타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1도 넣어보시고 0도 넣어보시고 마이너스 1도 처리해 보세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B마트가 제일 싸다 돼 있죠.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하니까 안 먹네요. 확장을 하니까 세 번째가 제일 싸다고 돼 있죠. 86만 3천 원이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이런 식으로 찾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오늘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트 부분 할 건데 함수는 이렇게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나 저희가 지금 사용해 본 함수는 전체의 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써본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찾아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